여기 한 여성이 박수를 받으면서 상장과 선물을 받고 있네요. 와, 그냥 일반적인 선물인 줄 알았는데 선물이 무려 노트북이네요. 여성은 상장과 노트북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체 무엇을 했길래 상장과 노트북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인이 경험한 따뜻한 한국과 관련된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주파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 이주 여성인 필리핀 출신의 마리아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필리핀 수빅자유 지역에 있는 한 한국계 공장에서 일하던 중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저 역시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계 공장에서 일을 해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긴 했지만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거나 한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생활하다 보니 남편이 출근한 동안에는 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죠. 저는 처음에는 할 일 없이 휴대폰만 보고 지내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는 집 주변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평균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고 영어는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시장에 가서 제가 손짓발짓으로 물건을 사려고 노력하면 시장 상인분들은 그런 저를 기특하게 보셨는지 저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셨어요.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한 소쿠리를 사면 서비스로 귤을 몇 개 더 넣어주는 식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뷰티풀, 큐티하면서 짤막하게 남아 영어 단어를 외치시곤 하셨죠. 그렇게 평범하게 보내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시장에 갔다가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저와 마주보고 있던 다른 테이블의 여성 2명이 저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필리핀 사람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성들은 저에게 다가와 필리핀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너무 반가웠죠.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난 고국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을 안젤라와 크리스티나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더군요. 각각의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던 저희는 아예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은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혼자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저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줬어요. 자신들도 거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저에게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 메신저로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이트를 전달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자신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연차를 쓸 테니 같이 한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보고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국어 초급 과정은 물론이고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일자리 탐험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아빠를 위한 교육 등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돼 있었죠. 저희 부부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초급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때마침 바로 일주일 뒤에 시작하는 과정이 있어서 운 좋게 초급 과정을 들을 수 있었죠. 남편은 결제를 위해서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세상에 이 모든 교육이 무료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너무 놀랐죠. 책만 사면 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희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미리 구매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저는 한 단톡방으로 초대됐어요. 바로 초급 과정을 듣는 외국인 여성들과 그들의 남편들에게 공지사항을 공유하는 단톡방이었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펼쳐봤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전혀 알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드디어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됐죠. 선생님은 정말 차근차근 천천히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어 초급반에서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대만, 중국, 캐나다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더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준비돼 있었어요. 김장대회, 노래자랑, 제기 만들기, 윷놀이 등등 정말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장대회였어요. 한국하면 김치인데 사실 저와 친구들은 단 한 번도 김치를 직접 만드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하는 전 과정을 함께 하면서 옛날에 한국에는 품앗이라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도 배웠어요. 동네마다 서로서로 함께 김장을 해서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국도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했지만 아직 이사 오면 떡을 돌리거나 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배웠습니다. 제 친구들은 김장대회에서 서로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렇게 정성이 많이 담겨 있어서 김치가 그렇게 몸에 좋은가 보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김장대회에서 각자 만든 김치를 집으로 가져가서 먹었어요. 남편은 정말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제가 정성껏 직접 김치를 담궈보니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김치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는 것도 같았어요. 김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담근 사람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노래자랑도 정말 재밌었어요. 각각의 다른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노래자랑을 위해서 아리랑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서 불렀는데 우수상으로 3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과는 영어로만 대화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한국어 실력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문화지원센터의 선생님이 저에게 검정고시를 준비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알고 보니 검정고시는 한국의 학력인정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한국어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과학, 수학, 역사 등등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 시험을 쳐야 한다고 해서 저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치르겠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남편은 저에게 합격 여부를 떠나서 한국어를 더 공부할 수 있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줬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에게 손해볼 일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센터에 가서 시험을 한번 준비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검정고시 준비반을 준비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3개월 동안 매주 2회 3시간씩 진행할 거라고 하셨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가난한 필리핀의 시골 출신의 다자녀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했거든요.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오빠의 책을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고 영어도 어떻게 혼자 공부를 해서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이긴 했지만 어디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왕 하기로 한 거면 무료로 지원을 받는 거니 정말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일도 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를 도와줬던 필리핀 친구들처럼 다른 이주 여성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수업도 듣고 온라인 수업을 듣고 혼자서 자습을 하고 또 모르는 건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해도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저에게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초등학생용 역사 교양서를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 검정고시 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시험 자체가 어렵기도 했는데 필리핀에서 초졸인 제가 한국에서 중졸 자격을 가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에게 너무 축하한다면서 평소에 제가 갖고 싶었던 삼성 휴대폰을 선물해 줬어요. 원래 필리핀에서 가져온 오포폰을 쓰고 있었는데 삼성으로 폰을 바꾸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노트 기능도 있으니 모르는 한국 단어를 써뒀다가 나중에 찾아보거나 하는 용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페이를 어디서든 쓸 수 있지만 오포폰을 쓰던 저에겐 그림의 떡 같은 기능이었는데 남편이 삼성 휴대폰을 사주고 나서는 저도 이제 멋지게 삼성페이를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약 1년 동안 더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중학생 때와는 달리 어려운 단어도 많아지고 수학이나 과학도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무료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지원해준 다문화지원센터와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치른 검정고시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저보다 더 저를 응원해준 센터분들과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센터분들은 이번 해에 공부한 거랑 1년 더해서 더 높은 점수로 합격하려고 그러나 봐요. 신경 쓰지 마요. 하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남편도 저에게 내가 지금 시험 치면 당신보다 더 낮은 점수 나올 거야 라며 저에게 괜찮다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센터와 남편의 위로에 힘입어 저는 1년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치기 전에 센터에서 엿과 찹쌀떡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 한국에서는 시험 치기 전에 찰싹 붙으라고 엿을 선물로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가 엿이랑 찹쌀떡 선물로 안 드려서 마리아 씨가 떨어졌나 생각했어요. 올해는 이거 꼭 드시고 시험장 가시면 찰싹 붙으실 거예요 라고 저에게 화이팅을 외쳐주셨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쏟아부은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엉엉 울어버렸지 뭐예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대단하다면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센터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도착해보니 저 외에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한 이주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센터에서 준비해준 학사모와 학사복을 입었어요. 다 함께 학사복을 입은 상태로 사진도 찍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저희에게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상장과 선물을 주셨죠. 센터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제 선물은 좀 더 큰 편이었는데 선물을 열어보니 노트북이 들어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놀란 저와 남편을 웃으면서 보던 센터장님께서 저에게 축하한다며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자립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는 초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고졸이고 제가 원하면 대학 입학도 가능하게 됐어요. 일단은 저는 당분간은 통역 아르바이트와 다문화 여성을 위한 무료 통역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뒤에 조금 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한국정부와 다문화지원센터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에게 다문화지원센터를 소개해준 필리핀 친구들과 센터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초졸이었던 필리핀 이주 여성 마리아 씨가 한국에 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로 고졸학위까지 취득하신 사연이었네요.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이렇게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 사연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감동 주파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앞으로 한국에서 멋지게 정착해 살아가실 마리아님을 위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감동 주파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사연 공유하셔서 나눠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